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발전을 위한 공약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가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처벌 수위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나주해안 동물보호소가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다. 문을 닫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주말 반가운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목마른 섬마을을 취재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데 대해 지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일정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광주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책임진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도 다음 대선까지 남은 5년 동안 호남 민심을 받들며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호남의 민심을 혼심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반성과 쇄신을 통해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후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광주 방문은 대선 패배의 상흔을 치유하고 호남의 지지층에게 비대위의 안정감 있는 출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제대로 된 쇄신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오늘 광주를 찾아 호남 지역민에게 사과와 감사 인사를 전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이형길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다시 호남이 어떤 정치적 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한 말씀 해주시죠. 호남이 고립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당은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집권을 해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광주를 찾은 이유도 대통령 선거의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이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공약,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서 광주를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 비대위 구성도 보면 2030을 대거 인선을 하셨어요. 비대위원장직 수락의 이유와 어떤 비대위 구성 이유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도부와 다르게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비대위원회가 이 통상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80일 안에 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의견이 있어서 지방선거의 준비와 당의 이 혁신, 쇄신 이 두 임무를 다 띠게 된 셈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민주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심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방향에 대해서 촉각이 네네. 많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지방선거 공천의 원칙이라든지 방향성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의 이 공천 과정은 항상 혁신 공천과 시스템 공천이니까 시스템을 통한 이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의 그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에 새롭게 참여해 오고 있는 이 2030 이런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혁신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 혁신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방 선거에서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려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이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다당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준 호남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더욱 그 교훈으로 삼아서 더 성찰하고 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더 젊어지고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2만 1,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3곳에서 108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2,1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선 목포시 1,747명, 여수시 1,045명, 순천시 1,650명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광양시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받고도 대선 개표 업무에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대선 당일 개표 업무를 맡은 광양시청 모 팀장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고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표 업무에 투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팀장은 이후 PCR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고 다음 날인 1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당시 함께 일했던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이 총체적 인재로 드러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가 거론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여야 모두 당장이라도 제정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대선 전국과 정쟁의 이용만 되고 정작 안전을 위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이어 타설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01동 16개 층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토부 조사로 현산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자정 노력도 하지 않는 현산에는 건설업 등록 말소라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역시 현산 퇴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광주 지역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수는 8,000마리가 넘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은 넘쳐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나주의 한 동물보호소가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다. 문을 닫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나주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의 집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한 동물 150여 마리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만 보호소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나주시로부터 시설의 80%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을 감당할 공간이 없어 농지에 철제 울타리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철거를 마쳐야 하지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철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체 부지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천사의 집에선 지난 8년간 10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구조돼 입양을 보내졌지만 현재는 재정난으로 구조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설 철거를 위해선 적극적인 입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령견과 장애견들에 대한 입양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봉사자와 후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금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입양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의 수는 약 8,800마리.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해법과 사설 보호소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난 주말 비 소식이 있었지만 극심한 겨울 가뭄 해갈에는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물 사정이 좋지 않은 섬마을은 또 식수난이 걱정인데요. 일부 섬마을은 제한급수가 시작됐고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하천과 계곡물까지 끌어올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완도의 섬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100km 30여 분 떨어진 완도 보길도의 저수지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인근의 노하도까지 2개 섬, 7,500명의 주민들의 유일한 취수원입니다. 저수지가 꽉 채워져야 넉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섬마을의 유일한 용수원인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주민들이 한 달밖에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내린 비는 겨우 48mm로 평년 대비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작은 하천과 계곡물을 모아 끌어올리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계곡이라든지 거기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최대한 지금 수원지로 올려가지고 일 한 1,000톤 정도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급수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에 주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2일 급수, 4일 단수가 이루어지는 제한 급수가 시작되면서 빨래며 설거지는 모아서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이면 집집마다 물탱크에 받아놓고 아끼고 또 아껴야 합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비가 좀 와야만이 올해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둔 상가와 숙박업소는 비상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찾아오면 당장 물 걱정부터 앞설 정도로 하루하루가 물과의 전쟁입니다. 육지분들은 모르죠. 이 단수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는 그냥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는 단수를 하기 때문에 물을 전략해서 쓰라 해도 몰라요, 그분들은. 그리고 힘들죠. 극심한 가뭄 속에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메마르면서 섬마을은 단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대책단 운영과 공약별 세부 계획 수립, 인수위와 소통창구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 공약에는 광주 현안으로 AI 대표도시 구축, 미래차 메카도시 조성, 군공항 이전,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등 광주 지역 여성단체들은 오늘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지정한 청년 경쟁 선거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와 주민들로 이뤄진 광주 서구 제3선거구 청년 경쟁 선거구 지정 철회 대책위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당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청년 경책 선거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가운데 8곳을 청년과 여성 선거구로 결정했고 해당 지역구 현역시 의원인 송영일 의원 등은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일 지역 상생 발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포스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필두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내일 포항 포스코를 방문해 지역 홀대 중단과 함께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가 지주사의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 결정을 하면서 광양 등 지역사회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등은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과 산하연구소 이전, 광양제철소 내 구매팀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여천 NCC 폭발 사고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등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포함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해조사는 물론 작업 중지명령 해제심의위원회, 여천 NCC 전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 등에 대해 노동자가 포함돼야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집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늘 5.18 국립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5.18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청년과 청소년에게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완전한 진상규명에 힘을 싣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초석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가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